먼저 우리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 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차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그만큼 어렵고 그러면서 2, 3차 협력사들의 피해가 점점 밖으로도 많이 노출되고 있죠. 근데 이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현대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서열 시스템 JIS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속 협력 거래 관계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려워질수록 정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고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한계 이익 정도를 어떤 기업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피해 사례들 또 서로 고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짧게 대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예 아니어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전속 협력 업체들이라는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구매 본부장으로서 보고 받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속 거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진 않지만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현대차가 원사업자로서 2차, 3차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력 업체들의 경쟁력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라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모범 답안 같은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러 가지 2차, 3차 그 협력사들의 경영에 현대차가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이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여하는데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자료를 좀 보시면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이 지금 현대차 구매 본부의 이광렬 이사가 2018년 금년 7월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백모 부장이 2차 밴드 대표에게 새로운 금형을 주면서 만일에 품질이 떨어지면 너 나한테 죽어 라면서 부품 생산을 강요하고요. 고려산업이라는 곳이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현대차가 개입해서 고려산업을 죽이고 금형을 새로 만들어서 생산이 가능한 다른 공장으로 일감을 나눠줬다는 바로 현대차 이광렬 이사의 증언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사실이 저렇게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를 좀 볼까요? 현대차는 2차 협력사와 법적으로 거기에 영업비밀과 임직원 급여 내역, 순이익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2차 협력사지만은 인상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적은 정보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오로지 인상할 때만 적용하기 위해서 그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에게 관련 자료들 저기 있는 것과 같은 뭐 여러 고용 형태, 기본급, 연장 특근 참여, 기타 수당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럴 때 요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는 그런 적이 없고요. 네. 단지 최근에 저희들이 상생이 협력 자금 그 500억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500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게 따르는 정보만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른 우리 저 피해자 협회 쪽에도 추가 똑같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좀 볼까요? 현대차는 1차 협력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2차 협력사에 대해 보복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저희 만도의 내부 문서인데요. 만도가 2, 3차 협력
업체들이 공정위로 투서를 보내고 있으니 만약 현대가 과징금을 받을 경우에는 2, 3차 협력사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만도가 내부에다가 뿌리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예. 저희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만도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네.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에 동방성자가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를 만도에서 만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뿌린 내용이 아닌가 만도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됩니다. 해석했다 그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그러면 서현이와 김근식 증인 좀 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이와는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연매출이 한 얼마나 되세요? 연매출 2조가 조금 넘습니다. 네, 뭐 굉장한 우리 예, 이제 매출을 국내 하는, 예, 국내 해외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오랜 뭐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 10월 3일에 2차 협력사 사장들을 집합시켜서 골프하셨죠? 예, 뭐 상생 협력 차원에서 그렇게 자주 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여러 번 가지, 정도 예. 그 시기쯤 하세요? 예, 오전에는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네. 또 기술 정보나 이런 걸 같이 시행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임원 중에 서현이와 임원 중에 한 명이 2차 협력사들에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공정위 조사가 향후에 나오면 자료 나올지 모르니 자료들 다 파기하고 말조심하라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모 전문대 모르세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현이와 2차 협력사들의 CR 단가 인하는 자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그건 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를 받아서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생산하지 못하고 2차사가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네.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의적인 제한. 뭐 서현이와 2차 협력사들이 많은데 지금 단가 인하가 지금 뭐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인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 밑에 좀 내보세요. 지금 뭐 음성 자료는 틀지 않고 지금 녹취 자료만 있는데 저 2차 협력사들 얘기입니다. 저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현실을 2차, 3차 업체에 전가한 것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가가 자동적으로 매년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오해예요? 이 그 자동차 사람들이 부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문에서 원가 절감을 그 통한 원가 절감을 왜 2, 3차 경쟁력이 업체에다 다 전가하냐 그 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원재료 값은 다 그대로인데 1차 사인 저들도 그 같이 자료 있어요? 하고 혹시 2차사도 6%까지 같이 하고 내려가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자동차 지금 산업이 어려울 때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2차, 3차 벤더들한테 내려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 자동차 생태계, 산업 생태계의 이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손정호 증인 좀 나와주세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그런 CR 부분 있죠. 예, 서현 태광 정밀이신가요? 태광공업이었습니다. 고검이십니까? 여기 약정 CR을 2000년대 초부터 해왔고 그때는 2%대였는데요. 2009년 10년경부터는 CR율이 4, 5%까지 올랐고 부도 위기 전후로는 6%까지 올렸다는 이유로 더구나 그것이 강제적이었다는 이유로 공정위 고발했죠. 예, 매년 6%지 3년간 18% 올랐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들여서 한전 부지를 매입하던 시절에 혹시 협력사들에게 기부금을 거뒀습니까? 예, 제가 1차사에 불려가서 12월이었습니다. 1차사에 불려가서 거기 이사님 이사하고 과장이 왜 현대차에서 땅을 사고 우리한테 10억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5억을 낼 테니 업체들이 분배해서 5억을 내야 되는데 태광에서는 2천만 원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고 그러니 그럼 앞으로 뭐 아이템이나 뭐 계속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서현에서 서현이와 그 사이 예, 뭐 먼저 그 답을 먼저 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저기 현대자동차 본부장 구매 본부장님께서 저기 업체 재무 상황에 이런 부분을 뭐 상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09년도부터 약 8년간 일을 했는데요. 매년 저희는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출을 함에 있어서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영업이익률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에는 왜 그런 업체랑 거래를 하느냐라고 현대자동차에서 1차 업체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부분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기 약 3천여 개의 약 35만 명의 직접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 여기 서 있습니다. 서현이아에서는 특히 저희는 자동차 특성상 1년 전에 저희는 아이템을 입찰을 합니다. 그다음 1년 동안 선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1년 후에 다시 서현이아에서는 우리가 입찰한 가격에서 약 15% 가격을 낮춥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김상조 공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대기업에서 원재료비나 인건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원가계산서 특히 저희가 서현에 받는 원가계산서에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1차사에서 원재료를 전부 다 예. 정해주는 유상사급 그 외 이런 부분을 다 정해주십니다. 예.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가불관계 해소 중에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JIT G2와 CR인데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외형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 완성차와 부품업체 사이의 전속 거래 구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존의 어떤 법원 판례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정위에서는 개별 사건을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 거래 구조의 전반을 살펴보고 예.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사건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의 위원님, 저 JIS에 대해서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되겠어요? 뭐에 대해서요? 짧게 JIS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직서열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전속 거래 자동차 중소하청 업체들은요. 저희 자동차 피해자 옆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동차에서 말은 안 듣는다고 신작 금명을 파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JIS를 맞추기 위해서 1차에서 금명을 탈취한 분도 계시고요. 저같이 형사고소를 당해서 감옥을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소 3천여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부도가 나도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저는 그때 직원들과 태관과 거래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자살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있어서는 그다음 자동차에 있어서는 JIS에 있어서는 부도가 나도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라 하면 직원들과 그 거래와 업체들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 협회 같은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다음 여기 나오신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보살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소하청업체들을 위해 큰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증인하고 신문 한 거 보셨죠? 예. 그 결국은 현대자동차의 그 직서열 시스템이 만들어낸 생태계의 황폐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 그 2차, 3차 업체의 이렇게 그 몰락으로 인해서 전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압축 성장기에는 이 소위 그 아까 얘기한 지스 직서열제가 효력을 발휘를 했죠. 예. 그 외국의
뭐 과거 기사를 보면 외국의 업체들이 와가지고 현대차의 그런 공정을 보고 깜짝 놀래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느냐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생태계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결국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구매 본부장 얘기도 들으셨을 것이고 기타 여러 확인을 하셨겠지만 현대차가 이 시스템을 쉽게 바꾸거나 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유지될 때 어떻게 그러면 2차, 3차 비계열 하청업체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거기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숙제 아닙니까? 우선 당장으로는 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이 갑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타 금융 탈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위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뭐 개별 건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판례만으로도 안 되고 전체를 보겠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답이 나오겠나 하는 제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그 2, 3차 업체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그 답이 신고하기도 우선 어렵죠. 그 모든 걸 다 끊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거고 이미 신고를 했을 때는 끊어지고 나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나가봐야 여러 가지 자료들도 없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공정위의 직권조사인데 직권조사하면 여러 가지 처리 시일 등이 당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하도급법 관련해서 신고건은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처리 시간이 243일이 걸리는데 직권조사는 41일 만에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저 공정위 제주 하도급 과장이 저와 같이 했던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가 직권조사를 하면 좋은데 과연 그 인력이 확보가 될 것이냐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좀 제가 그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게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신고를 했을 때 이 하청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 그 사람들이 또 엄두를 내고 모품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거기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이 있어야 거기에 협상력과 도전력과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권조사와 그런 후에 이제 손해 배상을 기본적으로 올린 그다음에 단가 올리치기 할 때 서면 위조 예. 아주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JS 시스템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자동화된 그리고 한 라인에서 여러 품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장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와 완성업체 사이에 신뢰와 상생이 바탕이 되었을 때만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수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뭐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참 협력업체들이 특히 2차,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2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둘 때가 그런 어떤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만들 시점이었는데 그것을 아마 놓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사건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설업이나 또는 조선업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수 반복 신고가 이루어진 회사의 경우에는 모두 함께 묶어서 본부로 갖고 와서 거래 구조 전체를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공정위가 조사 제지를 하더라도 피해업체한테 직접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하면 그것을 영업 기밀조차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